소액으로 시작하는 자산 관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재테크 전략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산 관리는 큰 돈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자산을 잘 모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많이 투자했다가 아니라 오래 투자했다는 점에 있다. 예를 들어 월 20만 원이라는 비교적 작은 금액도 매달 꾸준히 10년을 유지하면 단순히 원금만으로도 2,400만 원이 쌓인다. 여기에 복리의 마법이 더해지면 그 금액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복리란 이자가 원금에 붙는 것이 아니라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개념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적은 돈을 모으는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이유이다. 중요한 것은 금액보다 지속성이다. 처음부터 월 50만 원을 넣다가 몇 달 만에 포기하는 것보다 월 10만 원이라도 꾸준히 10년을 이어가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다. 이처럼 소액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산 관리의 시작점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를 넣느냐보다 언제 시작하느냐와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이다. 시간이 곧 자산이다. 지금은 작은 돈처럼 보일 수 있지만 5년, 10년, 20년이 지나면 그 차이는 상상 이상으로 벌어질 것이다. 실제로 많은 부자들이 자산을 형성한 비결도 단순하고 기본적인 원칙을 오랫동안 지켜온 데 있다. 자동이체를 활용해 투자 습관을 들이거나 급여의 일정 부분을 무조건 투자 계좌로 분리해두는 방식은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기본을 지속하지 못해 기회를 놓친다. 특히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게는 더욱 중요하다.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시간의 여유는 줄어들고 안정성과 꾸준함이 자산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젊은 시절처럼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단기간의 수익을 노리는 것은 오히려 자산을 위협할 수 있다. 오히려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키며 손실 없이 조금씩 불려나가는 것이 심리적으로도 안정되고 노후 준비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소액 투자는 재테크뿐 아니라 심리적인 자기 확신에도 큰 도움을 준다. 매달 일정 금액을 떼어 투자하는 습관은 나는 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감정을 심어주며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다는 자신감을 준다. 이런 태도는 재정적 독립과 더불어 인생 전반의 만족감과 연결된다. 처음에는 월 10만 원, 20만 원 정도라도 좋다. 그 습관이 자리 잡히면 이후 소득이 늘거나 여유가 생겼을 때 더 많은 금액으로 자연스럽게 늘릴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시작하는 것이다.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어느 정도 모이면 이라는 생각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게 만든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자산이며 그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바뀐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할수록 당신은 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은 결코 허상이 아니다. 지금 내 통장에 남는 돈이 10만 원밖에 없더라도 그 10만 원을 자산으로 전환시키는 힘은 나의 결단과 꾸준함이다. 누군가에게는 술 한 번 덜 마시고 커피 두세 잔을 포기하면 되는 금액이다. 하지만 그 작은 금액이 모여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다. 당신이 지금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면 이미 자산가로 가는 길에 올라선 것이다. 결국 미래를 바꾸는 힘은 매일의 작은 실천에서 비롯된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스스로를 위한 투자를 시작하자.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산 관리의 출발점이다.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연금저축과 IRP 개인형, 퇴직연금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 두 상품은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게 특히 유리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안정성과 절세 혜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수단이다. 월 20만 원이라는 비교적 부담 없는 금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어 소득이 적거나 지출이 많은 사람에게도 접근이 쉬운 편이다. 특히 세액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소득세를 줄이면서도 노후 자산을 차곡차곡 모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예를 들어 월 20만 원씩 1년간 불입하면 총 240만 원이 되는데 이 중 최대 16.5%야. 39만 6천 원까지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실제로 어떤 직장인은 연말정산에서 IRP를 추가로 활용하면서 예정보다 더 많은 환급을 받아 노후 준비와 동시에 생활비에도 숨통이 트였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는 50대 이후의 삶에서 자산을 지키는 지혜로운 방패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50대는 은퇴까지의 기간이 짧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고 안정적인 자산 운용이 핵심이다. 예금성 상품이나 채권형 펀드를 중심으로 운용하고
주식형 비중은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일부 금융사에서는 50대 이상 고객을 위한 안정형 포트폴리오나 생애주기형 TDF 상품도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면 관리가 훨씬 수월하다. 연금저축이나 IRP는 일정 기간 동안 납입 후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어 소득이 끊긴 이후에도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할 수 있는 현실에서 2중 혹은 3중의 안전망이 되어줄 수 있다. 따라서 지금 당장 큰돈을 넣지 않더라도 꾸준히 계획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연금저축과 IRP는 단순한 금융상품을 넘어 노후를 설계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기반이다. 준비가 빠를수록 불안은 줄고 여유는 커진다. 지금이라도 소액부터 시작해 연금 계좌를 점검하고 본인의 생애 주기에 맞는 운용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나이가 들수록 안정적인 투자가 중요해진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은퇴 준비, 자녀 교육, 건강 문제 등 돈이 들어갈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원금을 보전하면서도 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ETF 상장지수 펀드와 적립식 펀드는 누구에게나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ETF는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펀드로 특정 지수의 KOSPI 200, 미국 S&P 500 금 가격 등을 따라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KODX 200이라는 ETF를 하나 사면 사실상 대한민국의 주요 200개 기업에 동시에 투자하는 효과가 생긴다. 한두 개 종목에 올인하는 리스크를 줄이고 시장 전체의 성장에 올라탈 수 있다. 적립식 펀드는 일정 금액을 매달 자동으로 투자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매달 5만 원씩 미국 기술주 펀드에 투자한다면 한꺼번에 큰 돈을 넣는 것보다 훨씬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다. 매달 다른 가격으로 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져 가격 변동에 대한 위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면 자산을 분산시킬 수 있다. 자산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고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는 것이 핵심이다. 국내 주식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주식, 채권, 금, 리츠 부동산, 투자 신탁 등 다양한 자산에 소액씩 투자하면 경기 변동에도 훨씬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20만 원을 투자한다고 하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국내 ETF 5만 원 KODX 200 TIGR 리츠 등 해외 ETF 5만 원 TIGR 미국 S&P 500 KODX 미국 나스닥 100 등 금 ETF 5만 원 KODX 골드 선물 등 채권 ETF 또는 안정형 펀드 5만 원 이처럼 나눠서 투자하면 어느 하나가 떨어지더라도 다른 자산이 이를 보완해 줄 수 있어 전체적으로는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ETF는 수수료가 일반 펀드보다 낮고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어 유연한 투자 전략을 짤 수 있다. 적립식 펀드는 은행이나 증권사 앱에서 쉽게 설정 가능하며 자동이체로 진행되기 때문에 복잡한 관리 없이도 꾸준히 자산을 쌓을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다. ETF나 적립식 펀드는 하루 이틀만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매달 적은 돈이지만 차곡차곡 쌓인다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어느새 든든한 자산으로 자라나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50대 이후의 투자는 젊었을 때와 달리 크게 벌기보다는 안정적으로 불리는 전략이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ETF와 적립식 펀드는 지금 이 시기에 딱 알맞은 현명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지금 당장은 작아 보여도 미래의 당신에게는 가장 든든한 우산이 되어줄 것이다. 자산을 지키는 일은 모으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특히 50대 이후의 삶에서는 수익보다는 안전성에 더욱 무게를 두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다. 이제는 모험적인 투자를 통한 고수익보다 생활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지속 가능한 자산 관리가 필요한 시기이다. 그런 의미에서 은행의 전통적인 금융상품은 여전히 유효한 선택이 된다. 우선 대표적인 상품으로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이 있다. 이율만 따지면 요즘 시대에 큰 수익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원금 손실이 없다는 절대적인 안정성이 가장 큰 장점이다. 특히 최근에는 복리형 적금도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 이 복리의 힘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크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3년, 5년짜리 복리 적금은 달리보다 이자, 수익이 조금씩 더 붙는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야로 접근할수록 유리하다. 갑작스런 사고나 지출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비상금 성격으로 이자까지 붙여 안전하게 쌓아두는 용도로 매우 유용하다. ISA 계좌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는 하나의 계좌 안에서 예금, 펀드,
ETF 등 여러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품인데 비과세 혜택이 있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점이 큰 메리트이다. 특히 50대 이상 은퇴를 앞둔 계층은 중장기 목돈 마련을 위한 절세 전략으로 ISA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가입 요건이나 금융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은행에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생활 속에서 돈을 굴리는 습관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생활비를 정확히 파악하고 남는 돈을 자동이체로 적금에 묶어버리는 습관은 돈을 눈에 띄지 않게 모으는 데 효과적이다. 요즘 은행에서는 자동이체만 해도 우대이율을 적용하는 적금 상품도 많아. 이런 혜택을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은근한 이자 차이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자녀에게 줄 자금이나 노후 자금을 고려해 당장 쓰지 않을 자금은 6개월 1년 이상짜리 예금에 분산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장기간 묶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분할 예금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있다면 이를 한 번에 1년짜리 예금으로 넣기보다는 3개월, 6개월, 1년 등으로 분할해 두면 중간에 자금이 필요해도 전부 해지하지 않고 일부만 해지하여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은행 상품을 단순히 예치하는 곳이 아니라 관리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다. 매달의 생활 흐름에 맞춰 소액이라도 규칙적으로 넣고 필요할 땐 유동성 있게 꺼낼 수 있도록 분산해 두면 예금 적금만으로도 살아있는 돈 관리가 가능하다. 물론 자산이 많지 않은 경우라도 이런 습관은 재정적인 안정감뿐 아니라 심리적인 평온함까지 제공해준다. 요즘처럼 금리가 다소 낮은 상황에서는 은행 상품만으로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기에 위험은 낮추고 안정은 확보하는 전략이 더 중요해진다. 다이어트에도 기초 체력이 있듯 자산 운용도 기초 체력이 필요하다. 바로 예금, 적금, ISA 같은 안전자산이 그 역할을 한다.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습관이 부자를 만든다. 오늘부터라도 소액이라도 무조건 남기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 돈이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은행 상품을 지혜롭게 활용해보자. 결국 자산관리란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니라 습관과 태도의 문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사람들은 흔히 자산을 늘리는 방법으로 돈을 더 벌어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수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 전략 중 하나이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자산관리의 시작점을 놓치고 있다. 바로 지출을 줄이는 것, 즉 절약이다. 절약은 가장 즉각적이고 확실한 자산 증식의 첫걸음이다. 누군가는 나는 이미 많이 아껴 쓰고 있다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보면 의외로 불필요하게 새어나가는 돈이 많다는 걸 깨닫게 된다. 예를 들어 매달 자동 결제되고 있는 스트리밍 구독 서비스나 몇 달째 이용하지 않는 운동시설, 쓸 일 없는 모바일 앱의 유료 기능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다. 자신도 모르게 구독하고 있는 항목이 몇 가지나 되는지 확인해보는 것만으로도 꽤 큰 금액을 아낄 수 있다. 그리고 눈에 띄지 않게 반복되는 비정기 지출들도 문제다. 친구 생일 선물, 급작스러운 외식, 이른바 소확행을 위해 지출하는 커피 한 잔, 디저트 하나, 택시비 같은 것들이 쌓이면 생각보다 큰 금액이 된다. 이처럼 습관화된 소비를 줄이는 것은 수입을 늘리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실질적인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된다.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부분은 고정 지출 항목이다. 집세,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같은 매달 나가는 돈부터 조정해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통신사는 보다 저렴한 요금제로 변경하거나 보험은 중복 가입된 항목이 없는지 검토해보는 식이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 한 달에 몇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여유 자금이 생긴다. 이 절약된 돈은 단순히 아끼는 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투자나 저축으로 연결되어야 자산이 된다. 예를 들어 매달 30만 원을 줄이고 그 돈을 S&P 500 ETF에 적립식으로 투자한다고 가정해보자. 연 수익률 7% 기준으로 10년이면 약 5천만 원에 가까운 자산이 형성된다. 놀랍지 않은가? 생활을 극단적으로 바꾸지 않고도 단지 새어나가던 돈을 통제하기만 해도 가능한 수치다. 또한 절약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얻는 것은 단순히 돈뿐만이 아니다. 소비를 계획적으로 하게 되면 자신의 소비 성향을 돌아보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하게 된다. 무엇이 진정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어디에 에너지를 써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된다. 이 과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자산관리 마인드를 만드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결국 자산을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많이 버는 사람만 가능한 일이 아니다. 누구나 자신의 재정 흐름을 잘 이해하고 통제하면 가능한 일이다. 절약은 그 첫걸음이며
가장 빠르고 확실한 자산 관리 전략이다. 수입이 늘어나지 않아도 지출을 줄이고 남은 돈을 투자로 돌리면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미래의 경제적 자유를 준비할 수 있다. 자산은 소득이 아니라 습관에서 만들어진다. 작은 절약이 쌓여 큰 자산이 되는 그 순간까지 하루하루의 소비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습관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투자다. 당신이 찾고 있던 그 재테크의 시작은 바로 오늘의 소비 습관을 점검하는 일에서 출발한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금융의 디지털화다. 예전에는 은행에 직접 가서 예금 출금 대출 상담을 받고 가계부는 손으로 쓰거나 엑셀에 정리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자산을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특히 카카오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같은 앱들은 50대 이상도 쉽게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사용법이 직관적이고 시각적으로 보기 쉽게 구성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다. 먼저 카카오페이는 대부분의 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안에 탑재되어 있어서 접근이 쉽다. 공과금 납부, 보험료 확인, 자동이체 설정, 간단한 투자까지 한눈에 관리가 가능하다. 계좌 연결만 해두면 지출 내역이 자동으로 분류되어 어디에 돈을 많이 썼는지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고 카드 사용도 즉시 알림으로 보여준다. 특히 연령대가 높은 사용자들을 위한 큰 글씨와 단순한 구성은 사용자의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춰준다. 토스는 금융 앱 중 가장 인기 있는 앱 중 하나로 자산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게 강점이다. 연결된 은행 계좌, 신용카드, 주식, 대출까지 모든 금융 데이터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동으로 예산을 제한해주거나 이번 달엔 통신비가 많았어요. 지난달보다 외식비가 늘었어요. 같은 피드백을 제공하여 스스로 돈 쓰는 습관을 돌아보게 만든다. 무엇보다 50대 이상에게 필요한 기능은 목표 저축 설정인데 매달 얼마를 모으면 몇 달 뒤 얼마가 된다는 식으로 보여주어 구체적인 재무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준다. 뱅크샐러드는 건강 정보까지 연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금융 앱과 차별된다. 예를 들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의 보장 내역이 자동으로 정리되어 어떤 사고에 얼마나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이는 특히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50대 이상에게 매우 유용하다. 또한 신용 점수 관리 기능도 제공되어 대출이나 금융상품 이용 시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알아보는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디지털 금융 도구들은 단순히 편하다는 수준을 넘어서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제는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서 용도별로 나누기보다 하나의 앱 안에서 지출 수입 예산 저축, 계획 투자 현황까지 한 번에 확인하고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자산 관리 시대가 열린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앱들이 점점 더 연령대를 고려한 UI User Interface, 사용자 환경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큰 글씨, 단순한 메뉴 구성, 빠른 반응 속도, 안내 메시지 등은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전화 상담이나 챗봇 상담도 대부분 제공되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50대 이상에게 디지털 금융 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도구가 되어가고 있다. 연금, 퇴직금, 자녀 교육비, 의료비, 노후, 대비 자금 등 다양한 재정 이슈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싶다면 하루 5분만 투자해도 충분하다. 처음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도 몇 번만 사용해보면 생각보다 단순하고 유용하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된다. 앞으로의 시대는 현금을 지갑에 넣고 다니는 사람보다 스마트폰 속 금융을 이해하는 사람이 더 유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다. 하루에 한 번 앱을 열어보는 것만으로도 돈의 흐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나와 내 가족의 삶이 조금씩 달라지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시작하면서 한 방을 기대하곤 한다.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실제로 그런 투자는 드물고 대부분의 경우 리스크를 안고 있다. 특히 중장년층이나 은퇴를 준비하는 세대라면 더더욱 지속 가능한 투자 습관이 중요하다. 손해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의 첫걸음이다. 실패 없는 투자 습관의 첫 번째 원칙은 분산 투자다. 모든 자산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미 많은 사례들이 알려주고 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심지어 예금조차도 하나의 자산에만 집중할 경우 시장의 변동성에 그대로 노출된다. 반면 자산을 국내외 ETF, 채권, 예금, 금, REITs 등으로 분산하면
어느 하나가 하락하더라도 전체 자산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장기 투자다. 자산은 시간이 지나야 그 진가를 발휘한다. 매달 오르내리는 숫자에 감정이 휘둘려 자주 사고팔기를 반복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투자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보상하는 게임이다. 단기 수익에 집착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3년, 5년, 10년을 바라보며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자동화된 투자 방식을 만드는 것이다. 매달 고정된 금액을 자동으로 이체해서 ETF나 펀드의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방식은 수동적인 인간의 실수를 줄여준다. 시장이 흔들릴 때 두려움으로 매수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평소처럼 자동으로 매입함으로써 달러 코스트 평균 법의 효과를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다. 월급처럼 정해진 수입이 있다면 일정 비율을 자동으로 투자 계좌로 이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두는 것이 현명하다. 이런 투자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 추천할 만한 방법 중 하나는 투자 일지 작성이다. 내가 언제, 어떤 종목을, 왜 매수했는지 간단히 적어두는 습관은 시간이 지나면 큰 자산이 된다. 자신의 투자 패턴을 분석하고 감정적 매매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시장이 흔들릴 때에도 초심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준점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투자는 돈을 위한 돈이 아니라 삶을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이다. 자산 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자유, 걱정 없는 노후, 그리고 나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결국 자산 관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이다. 그래서 50대 이후의 자산 관리는 방향이 더욱 뚜렷해져야 한다. 이 시기에 투자는 젊은 시절처럼 높은 리스크를 감당하기보다는 안정성과 지속성, 그리고 목표 지향성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은퇴 자금을 불리기 위해 리츠와 배당주를 조합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거나 의료비 대비를 위해 장기 저축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삶의 균형이다. 자산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다. 자산이 잘 쓰일 수 있는 곳에 배분되어야 한다. 돈을 모으기 위해 건강을 해치거나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는 삶은 결국 공허해진다. 그래서 자산 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유다. 돈이 나를 지배하게 두지 않고 내가 돈을 지배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산 관리의 지혜다.